네, 안녕하세요. 하이퍼수학학원의 오유석 선생님입니다. 저는 고3 중3 중간고사 시험지 분석을 맡게 되었고요.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출제 범위고요. 출제 범위는 일단 1단원, 2단원이 적절하게 배점이 잘 분배가 되어 있어요. 근데 특이한 게 하나가 있다면 인수분해와 2단원에서 인수분해와 곱셈 공식이 있을 때 완전 인수분해로 몰려 있어요. 문제수가. 그래서 인수분해가 좀 더 중요시 되었다. 그래서 중요하게 출제되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중간고사 특징에 대해서 좀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째로 쉬웠습니다. 네, 막 그렇게 열심히 안 해도 고득점이 충분히 가능성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수 유형들로만 꽉 채웠어요. 시험지가. 뭐 특이한 신유형이나 아니면 너무 어려운 킬러들 이런 문제들은 없었고요. 그냥 필수 유형들을 조금 난이도 조절해서 낸 정도다. 그래서 내가 센을 다 풀어봤고 RPM을 다 풀어봤고 이렇게 기본 유형서들 다 풀어봤다 하시면 웬만하면 고득점이 가능했던 시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 부족이 있었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제곱근이라는 걸 새로 배웠는데 그거에 대한 연산을 하다 보니까 새로운 연산법에 의해서 이제 조금 시간이 오래 걸렸다. 여러분들이 조금 시간이 부족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수분해 단원이 더 중요시 된 것 같아요. 고3 중 선생님들한테. 그렇다 보니까 아예 그냥 문제수를 1개랑 8개 이렇게 분배를 해버린 거죠. 그래서 기말고사를 치실 거잖아요. 다들.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다들 뭐 중요시하는 그런 뭐 단원들이나 아니면 그런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걸 몰아서 내실 수도 있다.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졸지 말고 잘 들어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이퍼에서 풀렸던 문제나 하이퍼 내신 대비서 아니면 특강 같은 데서 풀었던 문제들이 이제 실제 시험에 출제도 되었다. 이런 적중 문항들을 좀 봐드릴 건데요. 일단 너무 쉬운 것들은 다 뺐고요. 너무 쉬운 것들은 보통 기본 문제들이니까 다 제외를 시켰고 일단 7번이 유사 문제로 나왔습니다. 보시면 지금 저희 내신 대비서 같은 경우에 사각형이 4개고요. 그리고 중간고사에서는 이제 7번에서는 사각형이 3개로 출제가 되었죠. 이 문제는 그냥 닮은 비와 넓이 비에 대한 생각만 조금 해주셨으면 이 문제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렸을 것 같고요. 네, 다음 16번입니다. 16번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자연수 xy에 대해서 이제 뭐 이거의 이 식을 만족시킬 수 있는 xy 값을 구하세요. 이겁니다. 자연수나 정수 이런 얘기가 나오면 보통 얼마 안 되니까 노가다로 넣어서 푸세요.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그냥 막 노가다로 넣으면 너무 어렵고 너무 힘들고 그래서 쉽게 노가다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막 집어넣고 대입할 수 있는 방법이 인수분해랑 완전제곱식이에요.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이 문제에 접근하셨으면 조금 뭔가 숫자를 대입하고 노가다 하는데 조금 수월했을 것이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내신 대비서에서 그대로 나왔습니다. 자, 다음 14번이고요. 14번 보면 이제 소수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소수가 아니라 소수입니다. 소수. 우리 2, 3, 7 뭐 이런 거 약수가 2개인 거 소수에 대한 얘기고요. 소수의 특징 중에 하나가 곱하기로 나타냈을 때 1 곱하기 어떤 수 이렇게밖에 곱하기를 못 나타내요. 그렇다 보니까 인수분해랑 딱 맞아떨어진다는 거죠. 어떤 식을 인수분해 했을 때 뭐 곱하기 뭐다가 되잖아요. 그게 1 곱하기 어떤 숫자 1 곱하기 어떤 숫자 이거밖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는 인수분해로 접근을 해서 왼쪽 괄호가 1일 때 또는 오른쪽 괄호가 1일 때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고요. 상세한 이제 풀이 같은 경우에는 각자 학원 선생님 또는 하이퍼 선생님들께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 내신 대비서에서 2문제나 거의 비슷하게 나왔고요.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사답형 5번. 요거는 그냥 굉장히 흔한 문제인데 뭐 다른 문제들도 마찬가지였지만 동일한 문제, 거의 동일한 문제가 이렇게 나왔고요. 인수분해 공식 혹은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였다. 근데 이 문제는 인수분해 공식을 쓰는 거니까 여러분들 인수분해 공식만 제대로 외웠다면 푸는데 문제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네, 기말고사 대비를 하는데 핵심적인 부분을 짚어드리자면 일단 인근 고등학교 시험들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시지고 덕원고. 제가 봤을 때 이 인근에서 시지고 시험이 제일 어려웠어요. 근데 지금 중3 중간고사가 이렇게 쉽게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사실 조금 맞지 않아요. 요즘 트렌드는, 고등학교 1학년 트렌드는 시험을 점점 어렵게 내는 추세인데, 고3, 중3 시험도 그걸 따라가지 않는다면 뭔가 뒤처지고 있다. 학교쌤들이 트렌드를 못 맞추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기말고사도 어렵게 내셔야 합니다. 기말고사는 어렵게 내셔야 돼요. 어렵게 내지 않으면 일단 지금 중3 애들이 쉬운 시험에 적응하다 보면 고1 딱 올라가서 첫 시험 치잖아요? 그냥 다 울어요. 진짜. 이번 시지고도 평균이 47점인가 이렇게 나왔고 1등급 컷이 뭐 70점 후반대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 정도로 어려운 시험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중학교 3학년 시험이 쉽다? 이건 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혹시 이 영상을 본 중3 학생이 있다면 학교쌤들한테 가서 어렵게 내주세요 라고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제 2차 방정식 2차 함수가 나오는데요, 단원이. 2차 방정식 2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고3까지 쭉 쓸 내용이에요. 게다가 고등학교 1학년에서도 중요한 단원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번 기말고사를 준비할 때 확실히 개념을 탄탄히 다지세요. 그러니까 문제 푸는 방법을 외우는 건 의미가 딱히 없어요. 그냥 2차 함수가 무엇이고 2차 방정식이 무엇이고 특히 판별식, 근해 공식 반드시 외우시고 이런 기본기를 탄탄히 해주셔야 나중에 돼서도 시간이 흘러서도 문제에 접근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문제를 푸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말고사를 준비해 주는데 기말고사를 넘어서 이제 고등학교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